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해당하는 내용인 이 등비 수열의 극한과 급수를 좀 공부할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살짝 좀 지우고. 왼쪽으로 보신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 번째 연산은, 내용은 등비 수열의 극한과 급수를 배울 거야. 자, 요걸 한 세트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문제에서 뭐가 나올 겁니까? 라고 하면 바로 앞에 등비수열 AN이라고 설명이 될 거야.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AN 이퀄 지수식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뜬다면 이거는 100% 등비수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바로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얘가 뜬다면 이제 내용은 단순해진다는 거.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원하는 건 두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 AN은 A1 곱하기 R의 n-1일 텐데 이걸 가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을 계산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계산해 보자, 이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등비 수열의 극한을 한번 해보자. 근데 이 등비 수열의 극한은 이미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어요. 언제? 바로 첫째 시간에 배웠던 현재 뭐였어요? 극한 값을 함수 값으로 한 함수. 바로 지수식에 관련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할 때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현재 이 내용은 AN이 기본적으로 A1 곱하기 R의 n-1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이 얼마냐라고 묻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것은 A1, A2 이렇게 항의 흐름을 가는데 AN, AN 플러스 1 이렇게 가면서 결국 우리는 끝번째항 요 하나만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 끝번째항이 얼마냐라고 묻는데 결국 이것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본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1 곱하기 R의 n-1이기 때문에 결국 이 리미트라는 것은 누구한테? 그러면 바로 요 n-에 대해 영향을 끼치겠구나. 그러면 이것은 A1 곱하기 R의 무한대승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1에다가 결국 R 곱하기 R 곱하기 R을 하는데 이 R을 곱하는 횟수가 무제한이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된다면 우리가 1강 때 배웠지만 결국 아무리 곱해도 숫자가 안 변하는 건 딱 하나 1밖에 없더라. 그러면 만약 1이 아니면 어떡할 거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현재 이 내용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면 어떻게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모가 더 큰 걸 무 한 번 곱한다면 요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은 얼마다? 0이다 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그러면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면 이게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되겠어요? 값이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만약에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마이너스 27 플러스 81 이러면서 진동하는데 이 진동폭이 점점점 커갈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 값은 뭐다? 바로 발산이구나 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절대값 R이 1만 남았는데 그러면 요거 두 개로 쪼개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R이 1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와 같은 경우는 A1 곱하기 1의 n-1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리 곱해봤자 1밖에 안 나오니까 A1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더라 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 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A1 마이너스 A1, A1 마이너스 A1 이렇게 값이 뭐한다? 진동을 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발산이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첫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를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현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뭘 씌운다 했어요? 절대값.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더라라는 것도 참고로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에서 출제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하지만 등비수열에서는 뭐 그런 걸 신경 안 써.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여기서 절대값 이제 현재 R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흐름을 쭉 봤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수렴하는 건 누구지? 라고 했더니 바로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수렴 구간이 얼마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등비 수열인 an에 관해서 이게 등비 수열일 때를 설명하는 거야. 등비 수열의 수렴 구간이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게 멈추기 위해선 범위가 어떻게 돼? 하면은 첫 번째는 r이 -1과 1 사이다. 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이 0으로 가더라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근데 수렴하는 값이 누구도 있어요? 바로 얘도 있고 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있어요? 1에도 등호가 붙겠구나. 그쵸?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1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멈췄구나 라는 과정은 똑같지만 멈췄다는 과정은 똑같지만 수렴 값이 다른 거예요. 만약 -1과 1 사이가 됐을 때는 이때는 얼마로 멈췄어? 하면 0이라는 값으로 멈추는 거고요. 0이라는 값으로 멈추는 거고. 아니야, R이 1이야 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뭐가 한다? 기본적으로 A1이 라는 값으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놈은 0, 한 놈은 0이 아닌 값으로 멈춘다. 그러니까 멈췄니? 라고 하면 멈춘 건 같은데 멈춘 값이 다르다요. 중요한 거죠. 멈춘 값이 다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결국 멈추기만 해줘. 그러니까 아예 멈출 값 중요하지 않아. 멈추기만 해줘 라고 하면 둘 다 오케이. 하지만 상세히 뜯어보면 멈춘 값의 내용은 다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끔씩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고3 학생들이 있어서 내신을 대비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럴 때 뭐가 나오냐면 AM의 수렴 조건이 붙어요. 소렴 조건이 뭐야? 수렴 조건이 이랬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A1의 값이 A1이 바로 뭐다? 변수가 존재한다. 이게 되는 거야. 변수라기보다는 미정계수를 하는 게 낫겠죠? 현재 이것은 미정계수 이렇게 되는 거야. 초항의 값을 숫자로 빡 박아주는 게 아니고 뭐 x-1 이런 식으로 해서 미정계수 뒀다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딱 정리해 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초항 값이 뭐가 될 수 있다? 0이 될 수도 있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뭐니까? A1 곱하기 아래 n-1인데 얘가 무한대로 가더라도 이 앞에 있는 A1이 딱 얼마면 0만 된다면 뒤에 거 상관하지 않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아니면 5와 현재 -1에서 R이 1 사이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이렇게 두 가지 아시는데 수능 과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딱 요거 하나만 하시면 되겠고요. 위에 거만. 그 다음에 나는 내신까지 준비합니다 라고 하시면 워낙 지저분한 거 다 내는 내신이기에 밑에 과정도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건 몇 번째항이었어요? 바로 끝번째항 하나를 물어볼 거야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끝번째항이 멈춰라 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 값이 0이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비가 -1과 1 사이, 그러면 R이 1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등비 급수를 한번 공부해 보자라고 하는데 현재 이 과정에서 등비 급수는 어떻게 돼? 라고 설명해 봤어요. 표현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값,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1 곱하기 r의 n-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수렴한다면 수렴 구간이 뭐냐? 등비 급수의 수렴 구간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했지만 이거는 다르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건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무한개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설명했지만 이 값을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다 더했을 때 이 값의 결과가 얼마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 값이 전체를 다 했을 때 이것이 멈춰야 한다. 이 값이 하나의 알파로 가야 한다. 라고 설명해 드렸던 거죠. 그러려면 결국 뭐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디로 가야 돼? 바로 0으로 가더라. 이렇게 설명했죠. 자, 그래서 살짝 오른쪽 살짝 가볼까요? 칠판 좀 지워지긴 했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게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현재 이 수렴 구간이 어떠냐? 그러면 끝번짝만 멈춰라 할 때는 끝번짝이 뭐 0이든 0이 아니든 상관없었지만 지금 급수가 돼버리면 이 중에서도 뭐 한다? 0으로 간 값만 모아줘.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AN이 0으로 간다면 결국 이 설명은 이러기 위해서는 공비가 -1과 1 사야겠구나. 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렴 구간은 바로 요거 -1에서 1 쌓여야 한다라는 점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급수가 등비 급수가 수렴하려면 공비는 -1과 1 사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산. 등비 급수의 연산이 어때? 라고 했는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1 곱하기 r의 n-1이에요. 물론 r은 -1과 1 사이죠. 그렇다면 이걸 다시 한번 쪼개준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k가 1부터 n까지죠. a1 곱하기 r의 k-1이야.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당시에 현재 여기가 뭐야? 라고 한다면 이거 등비 수열의 합이 됩니다. 등비 수열의 합. 그렇군. 이게 되겠죠. 그런데 공비가 얼마야? -1과 1 사이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것을 1-r에 a1의 1-a1의 1-r의 n승이라고 해야지. 이게 되는 거죠. 근데 n이 무한대로 간대요. 그러면 얘한테 주겠죠. 근데 r이 -1과 1 사이야. 근데 이걸 무한번 곱한대. 그러면 이 값은 자연스럽게 0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렇다면 이 값은 얼마 나온다? 바로 1-r분의 a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1-r분의 a1만 알면 되겠구나. 정답. 자, 여기서 근데 중요 포인트가 있어요. 연산까지 다 배우셨죠?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해석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면 빨리 풀죠? 라고 할 때 지켜야 될 거. 첫 번째, 이것은 가장 중요 포인트는 항을 펼치세요. 항을 펼쳐라. 이게 되는 거예요. 항을 펼쳐라. 그래서 정리해보면, A1 곱하기 R, A1 곱하기 R 제곱, 이렇게. 항을 한 두세 개 정도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게 사실은 신의 한 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항을 펼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할 때 1-r분의 A1 할 때 이 R과 A1의 의미가 뭐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1은 명심하세요. 초항이 아닙니다. 초항이 아니고 합을 나타내는 항 중, 합을 나타내는 항 중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수예요. 맨 처음 등장하는 수. 가장 중요한 건 A1이 절대로 0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처음 등장하는 합을 나타내는 항들을 쭉 펼치는데 그 중에서 0이 아닌 숫자를 의미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수. 그 다음에 이건 뭐야? 공비 아니야? 아니에요. 합을 나타내는 항과 항 사이의 비율입니다. 항과 항 사이의 비율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가 나온다? 중간에 예를 들어서 0이 껴있다면 0은 절대로 허락치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공비는 절대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AN이라는 항번쟁은 0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1, 0, 2분의 1, 0, 4분의 1, 0, 8분의 1 이렇게 나온다면 그 0이 되는 값은 싹싹싹 빼고 0이 아닌 값들만 간추려서 정리해야 한다라는 메시지인 거야.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메시지, 요거는 우리가 이미 수업 시간, 특히 수학원의 수열 파트를 수업하면서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선생님 강의를 나는 미적분만 볼 거야 라고 해서 이 강의를 봤다면 강력하게 추천해 드려요. 수학원 빠른 배속이라도 좋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재정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등비 수열의 극한, 그리고 등비 급수, 그래서 수렴 구간과 연산법 1-r분의 A1까지 반드시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개념 정리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고 바로 연결해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2번 문제, 그리고 중간에 5번, 6번을 먼저 풀 거예요. 3, 4번은 이제 점화식인데 그건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2번을 보니까 어떤 설명이 나와 있느냐. 자, 현재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등비수열이란 말은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면서 지수가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현재 n승이죠. 결국 이 5분의 x를 묻는데 5분의 x가 얼마면 돼? 바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된다. 그쵸? 그래서 요걸 풀어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5에서 x는 5 사이구나. 그러면 초항값이 0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초항값이 0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x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 나오니? 그러면 9개 이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교재에다 옆에서 살짝 적어 놓으세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이때는 내용이 또 달라지겠죠. 이때는 리미트예요. 다시 말하면 끝번째 하나 구하는 거고 지금은 급수였고요. 급수에서는 어떻게 돼요? R이 1인 건 빠져야겠죠. 우리는 AN이 0으로 가는 것만 원하니까. 하지만 수력칸이라면 이때는 5분의 X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고 여기에 등호까지도 꼭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정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플레이가 될 거고 그에 따라서 X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가 되면서 토탈에서 10개가 나왔을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도 꼭 따라서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함께 적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또 5번, 6번을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뭐냐 했더니만 등비수열 AN 밑줄 한번 쫙 그을까요? 자, 등비수열 AN이야. 제일 중요했던 건 이 단어예요. 나 이제 등비수열 AN 떴으니까 모든 거 다 갖다 치우고 이제부터 등비수열 극한과 등비급수만 따져보자. 그랬더니 첫 번째 뭐 나왔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2의 n승분의 3의 n승이 6이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값은 뭐야 하면은 우리가 an은 a1 곱하기 r의 n-1이 맞아.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거 하나를 내려보내서 r분의 a1의 r의 n승을 설명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면 왜냐면 이거 n승이니까. 그럼 이거 합쳐서 나는 뭐라고? k라고 바꿔서 정리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k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r분의 a1이다 라는 해석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맙시다. 자,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거를 a에는 k 곱하기 r의 n승으로 맞춰봤어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k 곱하기 r의 n승 플러스 2의 n승분의 3의 n승이 6이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첫 번째로 만약에 절대값 r이 2보다 작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의 미수 중에 제일 큰 건 2의 n승인데 2의 n승을 나눠봤자 어떻게 돼요? 이거 무한대로 가겠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쵸?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럼 선생님 제가 결국 얘는 어차피 2분의 3의 n승이 해봤자 무한대니까 안 되겠고 수렴값 가지려면 r이 얼마가 돼야 돼? 바로 3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r이 만약에 3이라면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 곱하기 3의 n승 더하기 2의 n승분의 3의 n승이 6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에 있는 지수 중에서 미수가 가장 큰 3의 n승으로 나눠준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요거 1이고 요게 6이구나.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0이니까 k라는 것은 바로 k분의 1이 바로 6. k는 6분의 1이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a는 6분의 1 곱하기 얼마다? 3의 n승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 내가 초항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n 대신에 1 넣어주니까 6분의 1 곱하기 3인 2분의 1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공비는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요거 2분의 1에 3의 n-1승이라는 정리도 가능해집니다. 자, 그때 문제에서 주는 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분의 1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공비가 무조건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죠. 다시 말하면 이건 아니 3인데 그러니까 3이니까 역수를 취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역수 취해주면 2 곱하기 3분의 1의 n-1이잖아.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알겠지만 선 시그마 후 리미트를 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는 1-r분의 a1인데 그 전에 선생님이 원했던 게 뭐였어요? 항을 펼쳐라. 그러면 1을 넣어주면 얼마다? 2다. 그 다음에 2 넣어주면은 2 곱하기 3분의 1이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요걸 보고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항광 사이 비율은 3분의 1이고 처음 등장한 수는 2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정답은 3분의 2분의 2. 정답은 3이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달라. 정답은 3번.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3번을 답을 찾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6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그때면 또 하나 밑줄 쫙 그으세요. 등비수열 AN입니다. 아, 등비수열 AN. 그러면 나는 첫 번째 AN을 A1 곱하기 R의 n-1이라고 규정을 한번 해보겠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2n-1과 A의 2n을 뺐더니 요것이 얼마 나왔다? 3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2n-1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2n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다 1 한번 넣어보세요. 항을 펼쳐오면 A1, A3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A2, A4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이렇게 흘러가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항광 사이 비율이 뭐야? R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처음 등장하는 수는 A1 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항광 사이 비율은 2칸이니까 R제곱. 처음 등장하는 수는 A2.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빼주세요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내용을 다시 합쳐준다면 1-R 제곱분의 첫 번째 항 마이너스 요 A2도 살짝 바꿀 수 있죠? 바로 뭐로? A1 곱하기 R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랬더니 이 값이 얼마 나왔냐면 3이더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그럼 1-R, 1 플러스 R인데 여기는 A1의 1-R 값이 3. 참고로 R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밖에 허랑치 않아요. 그러면 얘랑 지워지더라 라는 걸 알 수 있고 결국 A1이라는 건 3 더하기 3R이더라 라는 최종 첫 번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뭐였죠? 시그마 n이 1부터 해서 무한대까지 an의 제곱이 6이야 설명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항을 펼쳐준다면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 이렇게 흘러가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 갈 때마다 한 번 가면 R 아니야? 근데 제곱이잖아. 항이 두 개씩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R 곱하기 R이니까 이거 R 제곱이네. 그러면 1-R 제곱분의 A1 제곱인데 그것이 얼마 나왔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6이더라. 이거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A1의 제곱이 바로 얼마다? 1-R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그러면 A1 제곱이라는 건 6- 그 6에 가로 열고 1-R 제곱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끝내놓고 이제 뭐 하면 돼요? 이 두 개를 이것도 살짝 정리해주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두 개를 살짝 연립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A1 대신에 넣어준다면 얼마 되겠어? 그러면 여기는 9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6에 1-R, 1 플러스 R이더라. 이게 되는 거죠. 지워주시고 3, 2, 6, 3, 3은 9 3 더하기 3R은 2-2R이더라. 결국 5R은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면 R은 얼마? 마이너스 5분의 1 이게 되는 거죠. R이 마이너스 5분의 1이면 A1 값도 구할 수 있는데 A1이 3 더하기 3R이기 때문에 여기는 3 더하기 얼마다?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그럼 5분의 15이기 때문에 여기는 5분의 12가 나오겠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번째 항의 값을 구해달라 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a1, a2 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는 1-r분의 a1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r 값은 1-의 마이너스 5분의 1 처음 등장하는 수는 5분의 12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 5를 곱하신다면 5 빼기 1분의 12 6분의 12이기 때문에 정답은 2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어렵지 않은 문제, 기본기만 갖춰준다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 바로 그것이 수능이다. 아시겠죠? 두 번째 심화연산을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우리 점화식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점화식에 관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점화식을 보게 될 때 가장 주의할 점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수학원을 반드시 이제 수열편을 들어주길 바래요. 점화식을 풀 때 첫 번째는 이제 배경인데, 배경에 어떤 표현이 나오지? 하면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AN에서 AN 플러스 1을 구할 거야. 또는 AN에서 AN 플러스 1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설명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면 아, 이거 점화식이구나. 수학적 귀납적 성질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라고 하면 점화식을 풀 때는 그냥 무작정 값을 시키는 대로 따라서 돌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가장 중요 포인트는 점화식 만들기가 필수입니다. 점화식 만들기 필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해주면 아, 어떻게 해서 기본적으로 AN에서 어떻게 해서 여기다가 뭘 곱하고 뭘 더하고 하면서 n 플러스 1로 갔는가 라는 걸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한 번에 갈 수 있는지 그 흐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점화의식 결국 하나의 시간에 두 개 항을 반드시 표현시켜야 됩니다. AN과 AN 플러스 1을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관계성을 반드시 찾아주셔야 그 다음에 연산을 할 수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절대적으로 명심할 것은 초항값. 절대 초항의 값을 숫자를 대입하지 마라. 대입하지 말고요. 대입하지 않고 문자로 대입해라. 자, 요게 바로 이제 팁이 되는 거야. 만약에 기본이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요, 다른 네모나 세모에 해당하는 숫자와 엉켜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뭐 2에다가 3을 곱하고 1을 더해라 하면 7이 나오는 거지 이게 왜 7이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장 중요한 걸 나한테 질문한다면 나는 문자로 해서 반드시 값을 입력해라. 아, 그래서 내가 만약 여기다가 K라고 쓴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2K 플러스 1이구나. K에다가 2배를 하고 1을 더해주면 그 다음 항이 나오는구나 라는 흐름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대입하지 마시고 반드시 문자로 대입해서 흐름을 꼭 잡아주시고요. 점화식 만드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딱 세 번째, 요까지만 하시면 끝나요. 연산법인데 연산할 때 특징이 있어. 첫 번째, AN 플러스 1은 네모 AN 더하기 세모 이렇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 n의 관계식이 있습니까? n의 관계식이 포함되어 있나요? 라고 할 때 관계식이 없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n의 관계식이 없다면 이때는 좀 빨리 풀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단순하게 이제는 식이 없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p라는 값을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도 당연히 뭐예요? 하나의 흐름이니까 n번장이 p로 가면 그 다음 항인 an 플러스 1도 p로 갈 거야.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면 양변에다가 리미트를 부착해 주시고요. an 플러스 1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네모 an 플러스 세모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현재 이것은 p 이퀄 네모 p 플러스 q 이게 되겠죠. 현재 세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p의 값을 구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1차 방식 푸는 과정이니까 좀 손쉽게 풀 수가 있겠고, 만약에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뭐가 나와 있어 하면 n의 관계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부분 분수,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등비 수열, 지수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n 대신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p 이퀄 p 더하기 네모 하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0으로 갈 거고요. pp 같다? 그럼 여러분들이 p의 값을 구할 수가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 p의 값을 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이때는 첫 번째, 항을 펼치셔야 돼요. 항을 펼쳐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A1은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A2라는 건 A1 플러스 네모, A3라는 것은 A2 플러스 네모, A4라는 것은 A3 플러스 네모, 이렇게 해서 항을 펼쳐주세요. 그래서 n번째 항도 an-1 플러스 네모,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항의 값을 계속해서 누적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또 넣어주시고, 이런 값이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현재 여기가 동그라미 플러스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이렇게 네모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라고 설명을 달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점화식 연산 후, 점화식 연산하기, 이게 되는 거야. 연산하기. 그 다음에 극한 연산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an의 값을 구해왔잖아요. 그러면 an을 구했으면 마지막에 리미트 an 이렇게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꼭 조심할 것은 1번과 그 다음에 2번의 식을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돼요. 1번의 풀이 과정과 2번의 풀이 과정은 엄연히 다르다. 그래서 미정계수가 없을 때는, n의 관계식이 없을 때는 편안하게 그냥 가로 알파 또는 p 해가지고 그냥 단순한 1차 방식을 푸시기 바라고, 만약 n의 관계식이 있다면 반드시 점화식을 풀어서 연산해야 한다는 점을 절대로 잊지 않고 공부하시기 바라요. 딱 이 두 가지만 마스터하시면 돼요. 특히나 이건 앞에 있는 수학원의 수열 과정과 똑같고요. 다만 거기서는 뭐 5번째 항을 구해라, 4번째 항, 항의 개수가 몇 개 안 되면 돌리기라도 하겠지만 여기는 무한번째 항이기 때문에 절대로 항을 회전하면서 흐름 파악하는 건 절대로 금기니까 꼭 점화식을 만든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우리 3번하고 4번의 문제를 빠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어떤 설명이 되어 있느냐. 제일 중요했던 건 fx가 기본적으로 x 플러스 2야. x가 0보다 작다면.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x야. x가 0보다 크다면 설명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했던 거는 a1이 1인데 an 플러스 1은 f 합성 f의 an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얼마겠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식이 명확하게 나와야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한번 넣어봤더니 A1이 양수잖아. 하지만 나는 여기서 A1의 값을 간단하게 P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A1은 1이니까 양수잖아요. 일단. 그럼 여기다가 A1을 P라는 값을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X.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P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요 값이 뭐다? 기본적으로 우리 설명하는 것은 A2라는 것은 F합성의 FA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FA1이 뭐였어? 라고 한다면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 P였어 라고 설명을 잡아줄 수 있다. 이 되는 거야. 그럼 F의 마이너스 2분의 1 P? 그러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P의 값을 넣어주세요. 참고로 하면 P는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2보다는 좀 더 오른쪽에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P를 넣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P 플러스 2가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정리할 수 있는 얘가 뭐야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p 플러스 2다 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이것이 바로 A2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결국 이 이야기는 다시 원상복구해주면 A2라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에 P 대신에 A1 넣어서 정리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구했어요. 드디어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 AN 더하기 2라는 사실을 이렇게. 그래서 이 점화식을 구해냈다면 사실 이 문제는 이제 끝났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죠. 자, 이 점화식 안에 n의 관계식 없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을 나는 알파라고 하겠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도 알파라고 하겠다. 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값을 넣어주는 순간 여기는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2가 될 거고 2분의 3 알파는 2가 되기 때문에 알파는 바로 3분의 4가 된다 라는 값으로 유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바로 3분의 4. 이렇게 한결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4번 문제인데 4번 문제를 보시니까 현재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 A1의 좌표가 1,0이야. 그럴 때 AM 플러스 1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해라. 아, AM 플러스 1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해라. AM 플러스 1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죠. 자, 현재 보시면 AN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걸 BN이라고 할 거고 BN에서 기울기가 2고 AN을 지나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CN이라고 할 거야. CN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AN 플러스 1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만 AN에서 AN 플러스 1로 한 방에 갈 수 있지? 이 과정을 설명해 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상대방이 뭐라고 했어요? AN의 X좌표를 스몰 AN이라고 하자. 라지 N에. 그러면 그러면 여기가 X좌표니까 A1은 1이란 얘기구나.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때 AN의 X좌표를 스몰 AN이라고 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AN을 구해주세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문제 들어가 보죠.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설명한다면 선생님 방금 설명했지만 흐름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흐름을 찾으려면 우리가 명심할 것은 반드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해달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는 간단하게 A1 그래서 A1 현재 A1이면 여긴 A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냥 편하게 P로 쓸 수도 있지만 그냥 A1 한번 적어 볼게요. 맨 처음엔 뭐 하라고 했습니까? 현재 AN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것을 BN이라고 한다. N만큼이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봅시다. 요 문제를 설명할 때 요것은 이제 N만큼이니까 A1이면 1만큼, A2는 2만큼 되잖아. 그럼 차라리 AN이라고 하면 여기는 AN, 0, 여기는 AN 플러스 1,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만큼? N만큼을 더해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문자와 정리하니까 AN 더하기 N, 0이다 라고 BN의 좌표를 구할 수 있고요. 얘는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기울기 2짜리입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수직이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것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좌표 좀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이 좌표는 두 직선의 교점이에요. 그러면 나는 AN, 1을 지나니까 y-0은 2의 x-an이다. 그러면 y는 2x-2an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y-0 마이너스 2분의 1의 x-an 더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an 더하기 n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지금부터 교점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2x-2an은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an 더하기 n이 되겠어요. 양쪽에다 도배해주면 4x-4an이란 마이너스 x 플러스 an 더하기 n이 되고 정리하시면 5x라는 것은 5an 더하기 n이다 이 되겠죠. 자, 그래서 5x라는 것은 5an 더하기 n. 그러면 x가 뭔데? 그러면 an 더하기 5분의 n이다. 근데 이 x좌표가 뭐지? 라고 했더니 x좌표가 바로 an 플러스 1번 짱이더라. 그러면
결국 이 설명의 의미는 얘가 an 플러스 1이구나. 즉 알았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5분의 n이며 초항값은 1이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화식을 구했는데 이 점화식 안에 뭐가 있어요? n의 관계식이 있더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 그래서 첫 번째 항은 펼치세요. 1. A2는 그러면 A1 더하기 5분의 1. A3는 A2 플러스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쭉 간다면 흐름 알았어. AN번째 항은 AN-1 더하기 5분의 N-1일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넣어주는 순간 1 플러스 5분의 1. 1 플러스 5분의 1 플러스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정리하면 1 플러스 5분의 1, 5분의 2 해서 어디까지? 5분의 N-1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까지 먼저 정리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 합을 리미트 만약에 문제에서 AN이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합이 수렴해야 되니까 이때는 아까 했던 부분분수나 등비급수밖에 못 들어와요. 하지만 여기서는 n제곱분의 AN이니까 여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분분수와 그 다음에 등비수열이 아닌 다른 식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조금 이렇게 폭넓게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요 식은 1 플러스 2분의 항의 개수 n-1. 초항대 끝항이면 이 마이너스 5분의 1과 플러스 5분의 1 지워지니까 5분의 n. 그러면 an이라는 것은 1 플러스 10분의 요 5분의 1 내려가 10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10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0이야.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an이 뭐야? 라고 한다면 결국 이 문제는 10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10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10분의 1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 원하는 정답 1번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우리 알아야 될 연산 세 번째가 되겠어요. 점화식. 자, 이제 마지막 단원과 단원과의 통합형 정리하면서 심화 형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 8번 남았는데 현재 우리가 이 과정의 통합형은 이미 앞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만 딱 하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능을 준비할 때는 기본적으로 수학 1도, 수2도, 그리고 미적분도 내야 돼요. 근데 이게 세 과목을 합쳐서 30문제 내려니까 어때요? 내고 싶은 유형은 너무너무 많은데 낼 수 있는 주제가 근데 문제 수가 너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한 문제 안에 몇 개를 두세 개의 개념을 섞으면 안 될까? 이렇게 되는 게 통합형이에요. 그래서 앞에 배경을 먼저 깔아줄게. 배경은 뭔데? 이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누가 온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수학,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고등수학, 수학상하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포함돼서 출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수학 1이나 수학 2의 주제도 출제할 수 있지요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깝게 탈락했던 유형들을 긁어 모아서 여기서 한번 나타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여기도 앞에 있는 것처럼 이제 문장을 줍니다. 뭐뭐뭐뭐를 an이라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an이라고 하자 뜨면 우리는 여기서 바로 뭐 한다? 두 번째, an의 식 또는 흐름 구하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식을 구할 수 있으면 식을 구해내시고요. 그 다음에 식을 구할 수 없다면, 식을 구할 수 없으면 최소한 이제 숫자에 대한 패턴이라도 좀 알아와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배경, 상황 정리하시고 그에 따라서 특정 상황을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문하는 것은 뭐다? 현재 여기서 나오는 건 현재 이때 뭐뭐뭐뭐를 구하시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구하는 값이 뭘까? 구하는 값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구하는 값은 철저하게 상대방이 원하는 수열의 극한이거나 아니면 급수를 질문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이것은 뭐 통합형, 말이 좋아서 심한 문제지 사실은 한 번에 두세 개의 개념을 동시에 묶어내겠다라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에 미적분과 뭐 수학원 믹싱하니까 점수를 좀 더 1점 더 줘서 4점짜리 줄게. 그쵸? 그러면 보통 이제 수열의 극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의 극한이 깨져서 못 푸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앞에 있는 수학원이나 수투 또는 중학수학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수학 상하가 안 되는 바람에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통합형이라고 설명해 드렸으니까 가볍게 정리해 보면서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우리가 수학 1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던 바로 A의 n제곱근이에요. n보다 큰 자연수래요. 2보다 큰 자연수래. 그러면 첫 번째는 2보다 큰 자연수니까 n 대신에는 3부터 입력이 되겠구나 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3의 n-1의 n제곱근이에요.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예요. 뭐라고요? 개수. 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설명하는 내용은 바로 어떤 근을 n승했을 때 마이너스 3의 n-1이 되겠는가? 그 실근의 개수를 가져와라. 그러면 이 설명은 y 콜 x n승과 y는 마이너스 3의 n-1의 결합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만약에 n이 홀수라면 이게 되겠죠. n이 홀수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이 짝수라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y는 xn승. 자, 그 다음에 이제 짝꿍인 누가 와야 돼? 얘가 오세요가 되는데 n 대신에 내가 홀수를 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3의 0승. 홀수지만 2보다 크니까 3 넣어봐야겠다. 3 넣어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3의 제곱. 양수. 이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의 5승. 5 빼기 1은 4승. 양수.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개가 나오겠구나.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짝수 한번 넣어보세요. 4를 넣어봅시다. 4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에 관한 3승. 마이너스 3의 3승은 뭐야? 음수. 여기 있겠네. 이렇게. 선생님 4 넣어주세요. 4 빼기 1은 3. 마이너스 3에 관한 3승이 당연히 뭐가 돼요? 음수이 되겠죠. 4를 넣든 6을 넣든 전부 다 음수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개수가 0개 이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AN의 흐름을 알았어. AN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세 번째 항부터니까 세 번째 항부터는 결국 뭐다? 1, 0, 1, 0 이런 흐름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만들기 좀 불편하지만 적어도 어떤 숫자의 패턴인지는 알겠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시그마 n이 3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승분의 an이에요. 자,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항을 펼쳐라 그랬어요. 3 넣어주시면 2의 3승분의 a3, 2의 4승분의 a4, 2의 5승분의 a5, 2의 6승분의 a6 이렇게 흘러갈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요 세 번째 항, 요게 세 번째 항이잖아. 이게 네 번째 항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1, 0, 1, 0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0이 되는 값은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으니까 빼버리자고요. 그러면 결국 내 목표는 여기서 이쪽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 번 갈 때마다 2의 제곱분의 1인 4분의 1을 곱해주시고요. 처음 등장하는 수는 8분의 1이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 8 곱하시면 8-4분의 1이다 할 수 있죠. 8-2분의 1.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은 얼마다? 바로 6분의 1입니다. 라는 정답을 찾아줄 수 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선 AN 구하시고 후 극한. 하지만 사실은 이 문제를 못 풀었다면 이유는 딱 하나. A의 n제곱근에 관련된 내용 공부를 안 하고 있구나 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혹시 그렇다면 선생님 강좌에 좀 현재 2023 개념적 사고 수학 1의 강의를 꼭 챙겨 듣기 바랍니다. 자, 8번입니다. 항상 공부해줬지만 선생님 강조 수학원 수투할 때 마찬가지지만 좌표, 축, 도형, 함수. 좌표, 축, 도형, 함수 뜨면 무조건 그리세요. 현재 0,2n 플러스 1을 P라고 하자. 여기가 0,2n 플러스 1이래요. 그럼 빨리 여기다 입력해줘야죠. 그 다음에 fx는 기본적으로 nx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y좌표가 1이고 1, 4, 5 있는 점을 q라고 합시다. 여기가 y좌표가 1이래요.
그럼 y가 1이면 nx의 제곱이고 x의 제곱은 n분의 1이고 x는 원래 루트 n분의 1과 마이너스 루트 n분의 1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양수인 것만 잡아주세요. 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현재 q가 있고요. r이 0,1이래요. 0,1? 이게 뭐야? 1이니까 이렇게 밀어준다면 y축과 만나는 이 점이 바로 r 0,1이다. 이게 수직관계를 설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하는 건 삼각형 PRQ 넓이를 S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선분 PQ의 길이를 나는 현재 뭐라고 하자? LN이라고 하겠다. 자,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LN분의 SN의 제곱이 얼마냐? 이게 물어보고 있죠. 자, 그렇다면 PRQ, 삼각형의 넓이는 간단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밑변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밑변 길이가 얼마야? 그러면 루트 n분의 1. 여기는 y값 차이니까 2n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현재 SN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정리하시면 루트 n분의 n이니까 이거 루트 n이구나 이게 될 것이고 LN은 무엇입니까? 아, 요 길이입니다. 이게 되는 거죠. PQ.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루트에 제곱하시면 4n제곱 플러스 n분의 1이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LN도 구할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런 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을 넣어준다면 루트에 4n제곱 플러스 n분의 1 SN의 제곱은 n이 되는 거죠. 무한대물 무한대꼴 분모의 최고차수인 n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1, 그 다음에 n으로 나눠준다면 들어가면서 4 플러스 n 3승분의 1이다. 그러면 n이 무한대 가면 0 나올 테니까 정답은 2분의 1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단원과 단원과의 통합형 문제도 한번 풀어봤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수열역학은 거의 다 마무리됐고요.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이제 등비급수.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다라고 인식하는 등비급수 도형에 관련된 문제 선생님이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 이제 4강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오늘 배웠던 것까지 완벽하게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